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가 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JTBC가 돈봉투 의혹에 대해 묻자 바로 다음 날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JTBC는 지난해부터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8일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에게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출마하면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공식 후원금만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 씨는 바로 다음 날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진이 묻지도 않은 먹사연의 자료부터 감추려 한 겁니다. 그 다음 날 취재진과 통화에선 송 전 대표가 불쾌했다고도 했습니다. 대표님께 이러저런 문자를 보내시고 이제 통화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좀 불쾌하신 게 대표님은 전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도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개입하고 먹사연에 여론조사비 9,24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박 씨를 소환도 못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회계장부를 압수해 갔으니 투명하게 분석이 돼서 관련이 없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가 구속되면서 송 전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이 구속되면서 이제 관심은 송 전 대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가 처음 뿌려질 때부터 보좌관과 잘 협의하라고 강조해온 대목이 나옵니다. 오승열 PD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과 강래구 전 감사는 돈을 뿌릴 때마다 박용수 전 보좌관과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야, 이게 10개구만. 근데 이거 다 줘? 아니면 내구는 5개만 주라는데. 줘, 그냥 맞아. 아이, 나중에 적게 줬네, 많게 줬네 얘기하니까. 봉투를 나눠준 뒤엔 개수를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또 오늘 그 박보하고도 확인을 했거든. 이제 따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날 10개를 쓰셨는데 박 전 보좌관이 직접 돈을 나눠준 정황도 확인됩니다.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 먹사연의 자금을 캠프 사람들에게 뿌렸다고 이 전 부총장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걔가 나한테 와서 의논하자. 자기는 누구누구 줬다. 누님은 누구누구 줄 거예요. 지가 준 거 쭉 얘기하더라고. 지가 부터 해가지고 박 전 보좌관은 당시 송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캠프 내 일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건넨 돈이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뿌려진 3월 30일 이 전 부총장과 강 전 감사와의 통화입니다. 송 전 대표가 캠프 일을 박 보좌관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송은 어쨌든 몰라, 뜬금없이 나한테 용수를 배제하지 말고 용수하고 협의해가지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송 전 대표는 자신이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당시 박 전 보좌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송영길 전 대표, 이제 당에서 나왔으니 마음의 짐을 덜어냈다고 생각한 걸까요? 본인의 언행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이나 여론은 신경 쓰지 않기로 한 모양입니다.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만 집중하겠다, 마음을 먹은 듯 싶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깡통폰 제출 논란, 당당하게 이런 설명을 내놨죠. 새로 폰을 만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된 거죠. 우리 휴대폰을 내가 검찰한테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어떻게 보면요. 저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그러지. 굳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죄가 없다면 쓰던 휴대폰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물음표가 따라붙자 이런 해명을 추가로 더 내놨는데요. 프랑스 핸드폰을 안 쓰면 어디가 구글 맵도 잘 스트림이 안 되고
뭐 어디 식당 예약도 안 되고 그래요. 예. 학교에서 핸드폰을 제공해 줘서 그 핸드폰을 썼고요. 네. 돌아와서 다시 핸드폰을 구입해서 한 일주일 넘게 쓴 걸 준 거죠. 프랑스 휴대폰을 쓰지 않으면 구글 맵도 쓰기 어렵더라. 휴대폰에 국적이라도 달려 있다는 걸까요? 어느 나라에서 쓰든 유심만 새로 갈아 끼우면 될 일입니다. 송 전 대표도 모르지는 않았던 듯 싶죠. 보통은 이게 이민 가는 게 아니면 네. 한국 폰을 가져가서 거기에 유심 카드 꼽고 쓰다가 네. 다시 한국 돌아오면 한국 유심 카드 꼽고 쓰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렇게 안 쓰신 걸까요? 예,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썼고 송 전 대표는 깡통폰 제출이 검찰의 증거 조작에 맞선 방어권 행사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는데요. 증거 조작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검사한테 내가 방어권 가지고 싸워야지 내가 왜 협조를 합니까? 검사들이 다 증거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데 대부분이.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녹취 내용 역시 조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JTBC에 보도된 내용과 배치되는 녹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삭제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맥락을 전후 맥락과 일시를 지금 조합해가지고 본인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싶었는지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 사건도 조작됐을 수 있다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집 앞에까지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정말 태블릿 PC 증거 조작에 자유롭다면 바로 변희재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마디로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죠.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허위 괴담에 가담을 했다고 말입니다. 당시 태블릿 PC 수사에 참여했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미 최순실 씨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조작이 아니고 충분하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증명력을 다 인정을 해서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다른 분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그러한 취지와 괴리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저로서는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과 이 총장 모두 조작서를 일축하면서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라고 콕 집어 지적을 했는데요. 문득 송 전 대표가 내놨던 탈당의 변이 떠오릅니다. 당에 노를 끼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 정권의 야당 탄압이란 주장도 펼치고 있죠.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막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상황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기습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했을 때 심상정 후보님한테 단일화 요청을 했지만 이런 지하에 아무튼 심상정 후보님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걸로 전제하고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정의당에 돌린 건데요.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이 선배가 정의당 대선 후보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란 겁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 묘소에 가셨더라고요. 노회찬 선배는 제가 노동운동할 때 저랑 같이 했던 분이고 예. 제가 사는 신혼집에 와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잠도 자고 했던 형제처럼 지냈던 분입니다. 너무 막 마음이 아파서 제가 당 대표일 때 노회찬만의 후보였으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정말 연립 정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의당 입장에선 황당한 논리 전개일 수밖에 없는데요.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저릿한 이름을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 전 대표가 자신의 문제를 뭉치기 위해 노회찬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추상같이 엄격했던 노회찬 전 의원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노회찬 정신 모독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친정인 민주당에서조차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을 끌어들여 갖고서 이게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떤 대선 국면에서 좀 그래도 민주 진보 또 개혁 진영이 좀 단일화됐으면 좋았었지 않겠나는 그런 아쉬움은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간 일이고요. 정의당 유호정 의원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남긴 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송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는 말에 담긴 고인의 유지 덕분에 노회찬의 시민들은 사실을 왜곡할 수도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노회찬과 송영길의 분명한 차이는 노회찬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검찰과 싸우지 않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송 전 대표는 검찰과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는 듯한데요. 오늘 하루빨리 자신을 소환 조사하라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이른바 입국 컷으론 부족하다 싶었는지 이번엔 아예 텐트를 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저를 안 부르고 주의만 하게 되면 아예 이번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아예 끝까지 한번 버텨볼 생각입니다. 송 전 대표의 투쟁, 과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정치권의 다소 냉소적인 반응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상범인 척을 하는 게 저는 참 이상해요. 이건 사상범이 아니잖아요. 이거 돈봉투 돌린 잡범이에요. 그럼 이정근 녹취록도 마찬가지예요. 송영길 이름이 뭐 내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뇌피셜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정 억울하면 그 녹취록에 강래구 씨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어. 거기에 대해서 강래구가 날 음해한 거라고 그 사람을 고발해야죠.